전 12월 26일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시장 대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45K 가격 위로 올라왔을 때 현물을 좀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서 저배율 숏포지션 구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대로 저배율 숏포지션 진입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지금은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여러분,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점 대비는 대략 한 10% 이상 하락이 분출되었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밑꼬리 길게 남겨주고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제 이 하락을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놀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 하락에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이런 무빙을 보니까 이 코인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도파민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영상 본론으로 넘어와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다시 비트코인이 45K 위로 올라온다면 이때부터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씩 매도하여 현물 물량을 50% 이상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저배율 숏포지션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의 고점은 올라가고 있지만 RSI 고점은 하락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고 있다. 심지어 과매수 구간에서 걸리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과매수 구간에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정상 궤도에서 걸리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고점 올렸을 때 추세가 변환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OBB 지표 설명을 드렸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고점은 올라가고 있지만 OBB 지표는 직전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변환되고 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추후에 주가의 하락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최근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근거와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충분히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3가지 정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RSI 하락 다이버전스. 주가의 고점은 상승하고 있지만 RSI 고점은 내려가는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OBB 지표의 하락.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 비트코인 고점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 OBB 지표는 직전 고점에서 횡보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가의 하락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플랫 파동의 가능성. 파동상 봤을 때도 여기 구간이 ABC한 플랫 파동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런 지표들이나 분석들이 100%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 일부는 좀 정리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지만, 전 12월 26일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시장 대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45K 가격 위로 올라왔을 때 현물을 좀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서 저배율 숏포지션 구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대로 저배율 숏포지션 진입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지금은 절반 덜어내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제 커뮤니티 글을 보시면은 현재 비트코인 달러 기준 45,700달러 부근입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이 비트코인 올라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비트코인 45,800달러 부근에서 45,900달러 수준을 큰 저항 가격대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에 정확히 45895, 45,895달러 최고점 찍고 쭉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제가 멤버십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홍보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 공유하면서 호흡하실 분들은 멤버십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비트코인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4시간 봉 캔들을 보시면은 윗꼬리 길게 남겨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점이 좀 나왔고 조정파동이 끝났고, 이런 조정파동이 끝났고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부터 현물 조금씩 매수하신 분들도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제가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지표를 켰습니다. 이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가격대를 찾는 지표예요. 보시면 이 빨간 줄이 가장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죠. 이 가격대가 43,600달러 부근입니다. 해당 라인은 이제 이전에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것과도 또 일치합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이 밑꼬리가 찐 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43,600달러를 회복하는,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줄 거예요. 저는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이 찐 저점이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43,6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재차 하락하는 그림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굳이 매수를 안 들어가고 있다. 만약에 이 43,6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재차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차트를 좀 깨끗이 지어보고 크게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말씀드린 이 43,6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재차 좀 매수를 고려해보고 있는 시점은 이전에 보시면은 여기서 고점을 올려주고 저점이 올라가면서 수렴을 만들어주고 여기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이 가격대에서 재매수를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비트코인 37K 에서 38K 라인이에요. 여기를 좀 보시고 과거 차트를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2020년도 10월 차트예요. 이때도 보시면은 여기서 고점을 높여주고 저점도 올라가는 이런 수렴을 만들어줘요. 여기를 돌파합니다. 돌파 이후에 하락이 나왔을 때 조정을 어디까지 주냐, 이 수렴 매물대까지 주고, 이 수렴 매물대까지 떨어졌다가 여기 지지받고 상승을 합니다. 프레탈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고점을 올려주고 저점을 올려주는 이런 수렴 만들어주고 돌파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조정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이 매물대까지는 좀 오지 않을까? 만약에 43,6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관점을 보고 현재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 저는 현물 매수 관점은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43,600달러를 넘기는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해도 되고요. 그 전에 그게 아니고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수렴 만들어준 이 매물대 37K에서 38K 라인 정도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어제 영상에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도영님이라는 분이고 댓글을 어떻게 남겨주셨냐? 뭐 저 정말 백군님 구독자이고 많이 응원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럴수록 비판 자체가 필요하다 싶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어떤 근거로 그 자리가 ABC인지 그러면 전파동의 카운팅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장형 비파가 발생하면은 러닝 플랫이 발생할지 익스펜딩 플랫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왜 37K, 38K까지 지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이거 댓글 남겨주신 분은 파동을 딥하게 공부하신 분 같아요. 저 이런 매니아틱한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이런 분들과 관점 공유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본 영상에서 이런 근거를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과연 이런 딥한 파동 카운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적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런 근거들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빼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요. 다만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때는 이런 파동 카운팅 다 고려하면서 분석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플랫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러닝 플랫이 발생할지 익스펜딩 플랫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보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럼 제가 플랫에 대한 개념을 좀 짧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플랫의 종류는 많지만 러닝 플랫과 익스펜딩 플랫을 가져갔어요. 이제 플랫의 형태에서 러닝 플랫은 이 C 파동이 A 파동의 저점을 깨지 않아요. 이것을 러닝 플랫이라고 표현을 하고 익스펜딩 플랫은 C 파동이 A 파동의 저점을 깨, C 파동이 A 파동의 저점을 깨면서 좀 길게 빠지는 것을 익스펜딩 플랫 또는 확산 플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영님이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이 플랫이 러닝 플랫일지도 모르고 익스펜딩 플랫일지도 모르는데 왜 37,000달러에서 38,000달러의 지지를 표현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대 값을 보고서 매매를 합니다. 이게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러닝 플랫일 수도 있어요. 도영님 말씀이 많은데 만약에 러닝 플랫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플랫이 짧게 나오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래닐리 파동이라서는 미달령 C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미달령 C 파동의 특징을 보면은 파동에 반대되는 힘이 강할 때 출현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이렇게 미달령 C파동으로 짧게 플랫이 끝나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대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때 이 강하게 나온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는 이 고점 넘겼을 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러닝 플랫이랑 익스펜드 플랫을 확정 짓고 매매를 하지 않아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러닝 플랫이 나왔을 때는 반대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좀 늦게 들어가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러닝 플랫으로 확정을 짓고 매수로 들어갔다가 여기 쭉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 손실을 보기 때문에 최대값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일단 매수 구간은 여기로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러닝 플랫이 나오고 쭉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